자, 부문별 원가 계산이란 요소별 원가 계산을 거친 원가를 발생 장소별로, 발생 장소의 밑줄 좀 긋겠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집계해서 특정 제품의 원가로 배부하는 절차를 바로 말하는데요.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를 부문이라고 해요. 부문에다 동그라미 한 번만 쳐놓을까요? 똑같은 얘기요. 장소가 부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장소별로 원가 계산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원가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정보와 원가 부문별 원가의 낭비, 비효율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부문을 설정을 해보자면 원가 부문은 제품의 제조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제조 부문과 제조 부문의 제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조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부분이 보조 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부문은 제품의 제조 공정의 주요한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주물, 절단, 선반, 조립, 연마 이런 것들로 그냥 구분이 돼 있는 거고요. 보조 부문에는 보조 용역 부문과 공장 관리 부문이 있는데 동력이나 수성, 검사 부문이 보조 용역 부분이 되고 공장 관리 부문으로는 이제 구매나 노무 관리, 사무 보는 것들 있죠? 그런 게 공장 관리 부문이라 보시면 돼요.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히 제조랑 보조가 있다 정도로만 보세요. 자, 배부 기준을 따라 보죠. 부문 공통비의 부문별 배부 기준을 따르자면 간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나 복리후생비는요, 직접 노무비나 직접적으로 작업한 시간이나 종업원 수로 배분을 해요. 건물의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보험료는 사용 면적이나 건물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여기서 그 부문 공통비라는 게 네. 제조 부문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제조 부문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 부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두 개 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간접 재료비라고 한다면 제조 부문 쪽에 해당이 되긴 하겠죠. 그죠? 이 간접 재료비가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하다 보면은 재료가 간접적으로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배분을 하냐면 직접적으로 드는 그 직접 재료비를 기준해서 부문 공통비를 나눠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중을 사용 면적에 따라 또는 건물의 금액에 따라 배분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매긴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원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원가 안에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죠? 그게 이제 노무비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생산 설비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조 간접비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우리가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A 제품을 만들 땐 얼마나 들었고 B 제품을 만들 땐 얼마나 들었고 그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배분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문 공통비가 제조 부문 비용이랑 보조 부문 비용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걔네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두 개만 더 하는 거죠. 뭐 더했다라는 의미로 본다기보다 그냥 그쵸, 부문에 들어간 그냥 공통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A 제품 들 때, B 제품 들 때, C 제품 들 때 전력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냥 전체적으로 전력비 얼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가 A 제품 만들 때 얼마 정도 들었는지를 따져보려면 전력의 사용량 또는 마력수에 곱하기 운전시간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얘가 A 제품 만들 때 어느 정도까지 들었고 B 제품 만들 때 어느 정도까지 들었고 정도를 배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그냥 읽어는 두세요. 가끔은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 자, 보조부문비의 배부 기준 보겠습니다.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특정 제품의 원가로 추적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부문에 배부를 해서 제품의 원가에 반영을 합니다.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보조부문이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정도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배부 기준은 발생한 원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원가를 만들 때 얘가 쓰였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간단 명료하며 편입 대비 비용이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력에 대해서는요, 사용 전력이 어느 정도 들었나 이걸 가지고 배분을 하면 될 테고, 수선 유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선을 했는지, 그리고 몇 시간이나 수선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하면 되겠죠. 검사 부문에 대해서도 검사 수량이라든지 검사 시간으로 배분하면 될 거고요. 구매 부문은 얼마나 주문했고 주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노무 관리는 종업원 수에 따라, 공장 사무도 마찬가지로 종업원 수에 따라 배분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분 기준도 뭐 특별하게 외운다기보다는 대충 이해가 돼요. 아, 얘가 무엇에 의해서 배분이 됐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좀 볼게요. 일단은 원가를 집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요소의 소비액을 비목별로 구분해서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한 부문 개별비를 각각의 부문에 부과를 하고요. 원가 요소 소비액 중에 둘 이상의 공통으로 부문된 부문을 적절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부문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보조 부문비를요, 제조 부문에 대체를 할 때는 직접 배부법 또는 단계 배부법 또는 상호 배부법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의해서 대체를 하게 되고요. 제조 부문비를 제품에 배부할 때 공장 전체 배부율이나 부분별 배부율에 의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예, 한번 읽었어요. 그 위에 그 비목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딨죠? 그 본문별 원가의 집계에서 네, 여기서. 원가 요소의 소비액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그냥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목록들 있잖아요. 그런 비목. 그러니까 종류. 종목이에요? 그냥 종류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조부문비의 배부.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의 작업에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걸 보조부문이라고 하는데요. 보조부문의 원가는 용역 제공 정도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배부 기준을 쓰고 있어요. 자, 보조부문비의 제체는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고 부문 간 통제와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여기 배부 방법 세 가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세 개의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 직접 배부법부터 볼게요. 간단해요. 진짜 직접적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보조부문 간의 상호 간의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밑줄 한 번의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예, 그냥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만 다 배부를 해요. 용역에 대한 수수는 다 무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겠지만, 만약에 용역의 수수가 중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중요하게 얘가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의 수수가 좀 크다라고 한다면 원가 배분의 결과가 정확한 원가 정보를 주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부문 간 통제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직접 배부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단순해도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제일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거, 그게 직접 배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자, 넘어갈게요. 자, 얘는 이제 중간 단계예요. 단계 배부법. 단계 배부법은 계단식 배부법이라고도 하며, 다른 보조 부문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 많이 하는 보조 부문부터 배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보조 부문의 수가 가장 많은 보조 부문부터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반영한다라는 점에서는 직접 배부법보다 우수하게 들어가는데요.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와 용역의 제공 크기가 일치하면 합리적이지만 배부 순서와 용역의 제공 정도가 다르다면 원가 배분이 부정확하게 되죠. 따라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단계 배부법은 계단식 배부법. 그래서 얘는요, 어떤 그 용역 수수를 할 때 아까 어떤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얘보다 우수하게 판단은 해요. 하지만 만약에 배분 순서가 다르게 된다면 원가 계산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계산식으로 나오니까 네. 이번에는 여기 그거 음. 네 번마다 그 한쪽에만 그 배분을 하는 건가요?
한쪽에만 배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보조 부문에 용역의 제공을 가장 많이 하는 보조 부문부터 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보조 부문의 수가 가장 많은 보조 부문부터 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배부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죠. 비율이 틀리다는 거는. 그렇죠. 배부할 때 비율이 좀 틀리니까 일단은 한꺼번에 하는 애보다는 정확하겠죠. 하지만 그 배부 순서라든지 용역의 제공이 틀려버리게 된다면 원가가 부정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3번 상호 배부법입니다. 얘가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일단 상호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모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간에도 배부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 배부법처럼 배부의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부문 간 통제와 의사결정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괜찮겠지만 얘는 다 배부를 하잖아요. 다 반영을 하잖아요. 따라서 복잡한 원가 배분의 절차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 상호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빠른 방법, 가장 단순하면서 빠른 방법. 그럼 얘는 가장 정확한 방법. 그 대신 오래 걸리겠죠? 얘가 중간 단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한대요. 계산이 가장 복잡하다고요? 단순하다라고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럼 틀린 거 1번이겠죠. 계산이 가장 복잡하려면 뭐예요? 상호 배부법. 그죠? 근데 그걸 말이 안 맞는 게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하는 거는 또 누구였어요? 그건 직접 배부법이잖아요. 말이 아예 안 틀린 얘기죠. 앞뒤가 다른 얘기죠. 자, 단기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비의 총액은 모두 어쨌든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보조 부문의 배부 방법에 따라서 제품별 이익이 달라지지만 회사의 이익 자체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런 문제가 조금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계산 문제니까. 다음은 보조 부문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동력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실제 지금 보면요. 여기 제조 간접비가 있고 동력 부문과 관리 부문이 있어요. 그리고 부문으로 따지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조 부문에 있는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만 직접적으로 배부를 한대요. 얘네들에다가만. 그러면 동력 부문에서 이 동력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배부가 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될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지금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지금 어디서 어디로 배부가 된다고 했어요? 동력 부문에서. 자, 동력 부문에 든 제조 간접비가 얼만데요? 18만 원이죠. 그쵸? 얘가 어디 배부된다고요? 조립 부문에. 자, 조립 부문에 배부가 되는 거는 동력 부문의 50%, 관리 부문의 40%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얘는 요거랑은 상관없으니까 넘기고. 자, 일단은 지금 동력 부분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은 조립 부문으로 가는 거예요. 조립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조 부분에 있는 동력 부문에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다 배부를 할 거냐면 얘가 지금 18만 원인데 동력 부문의 제조 간접비가 조립과 절단 부분에 50%와 30%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쵸?
이 중에 조립 부문에 50% 들어가죠. 그거 계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 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 조립 부문에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를 나눠서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을 더한 만큼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말이 되게 어렵네요. 자,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얘가 여기 배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만 배부된 건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18만 원을 (50% 플러스 30%한 값에 우리 조립 부문에 배부된 게 50%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빼기를 표시를 하려니까 이게 메모장이라서 잘 어렵네요. 이렇게 일단 여기가 그럼 50, 30이니까 80%로 보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18만 원에 곱하기 50% 나누기 80% 그러면은 11만 2,500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동력 부문에 들어간 제조 간접비분에 제조 간접비 곱하기 동력 부문 조립 부문에 지금 배부된 제조 간접비 나누기 조립과 절단 부분에 들어간, 즉 동력 부문에 총 들어간 그 제조 간접비로 나눠주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11만 2,500원. 자, 다음 문제. 네. 여기 동력 부문이 네. 이게 100%잖아요. 네. 거기 30. 근데 50, 30, 20인데요. 그쵸? 이렇게 해서 100%인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만 봐야죠. 그러면 50, 30만 따져봐야죠. 20%의 값이요? 그럼 동력 부문이 지금 18만 원이 전체 금액이라면은 그거를 계산을 해보자면 20%를 떼서 생각하면 되겠죠. 18만 원에 20% 떼서, 그쵸? 관리 부문은 지금 관리 부문 자체는 실제 이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제조 부문에 40, 그러니까 제조 부문 중에 조립에 40, 제조 부문에 절단에 30, 그리고 관리 부문에 그 동력 부문에 30만큼 들어가 있대요. 이거 표를 이렇게 하니까 그 21만원, 10만원이랑 관계가 있는 거 얘랑은 관계는 없고요. 예. 이 동력 부문이 들어간 게 여기 50, 여기 30, 여기 20이 들어간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답이 2번. 자, 그러면은 넘겨서 평가 문제도 일단 풀었으면 해요. 지금 일단 설명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가 문제 그냥 오늘 같이 설명할게요. 자, 평가 문제 좀 보죠.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괄호란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에 대응시킨대요. 자, 원가에 대응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뭘까요? 일단 원가에 배부를 해서 대응시키니까 원가 배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개별원가 계산 시 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이 간접비는 모두 제조간접비라는 일종의 집합계정으로 모았다가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제품에 배부를 하거든요. 그걸 원가에 배부한다 해서 원가 배부라고 합니다. 따라 답은 2번 원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부문 공동비인 건물의 감가상각비 배분 기준이라면
건물을 얼마나 썼느냐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뭘로 따져야 될까요? 면적으로 따져야 공평하겠죠? 예를 들어서 방을 갖는다고 했을 때 친구랑 방을 쓴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나눠요? 더 돈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평수를 갖나요? 네,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해도 바로 답 나오잖아요. 그죠?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3번. 다음 중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는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거예요. 그럼 기계장치는 어떻게 배분하실래요? 얼마나 썼느냐? 그쵸? 그러면 답이네요. 4번. 주 대한상사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아 전 사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 한대요. 그래서 기업 본사뿐만 아니라 공장 지점. 자, 기업은 기업 본사 부서뿐만 아니라 공장 지점, 영업소에도 전 사원에게 균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 지급은 어떻게 기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력 소비량으로요? 그럴 리는 없죠. 연료 소비량도 아닐 테고 면적도 애매해요. 그죠? 그럼 답은 뭐예요? 종업원 수겠죠. 네, 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A사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경비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 기업의 사무실 건물 전체를 경비를 맡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경비 업무 수수료는 어떻게 배부하면 좋을까요? 자, 건물 전체 경비를 맡고 있는데 이 경비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를 나눈다면 기업에게 어떻게 배부하면 적당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있고 경비가 그 한 층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면은 그 기업들마다 어떻게 분류해 줄래요? 임대 면적에 따라 분류하면 적당할까요? 그쵸? 그러니까는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경비 수수료를 많이 매기긴 어렵잖아요. 그럼 임대 면적에 따라서. 자, 6번. 보조보험비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전히 고려하는 거는 상호 배부법이죠? 틀렸으니까 답은 1번.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맞죠?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최초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배부한다.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요? 최초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배부를 할 때 이 자신이라는 거는 그 보조 부문이 즉 제조 부문에다 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 부문을 제외한 다른 보조 부문들 모든 부문에 배부를 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 정확도가 제일 낮은 게 직접 배부법이잖아요. 제일 뒤에다 놔야겠네요. 정확도가 제일 높은 게 상호 배부법이잖아요. 그럼 상호 단계 직접 답은 3번이네요. 7번의 답은 3번. 그 6편에 사는 그 말 있잖아요. 네. 이게 자신이라는 게 누구라고요? 배부되는 부문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아까 문제에서는 동력 부문이 만약 최초 배부되는 애라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의 배부를 해주잖아요. 얘가 이제 배부가 될 때 자기 자신한테 배부되는 게 아니라요. 얘가 50%가 여기 제조 부문의 조립에 배부됐고 얘의 30%가 절단에 배부됐고 얘 20%가 관리에 배부가 되죠. 이 자체에 자신에겐 배부가 되지 않고 나머지 다른 배부들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초에 배부되는 부분은요? 얘가 최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 배부되는 거라고 한다면 누구 자신이죠? 그러니까 최초 배부되는 부문이 자신인 거죠? 뭐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 자신과 같은 얘기죠. 얘가 그 최초 배부되는 부문을 제외한 이렇게 바꿔서 적어도 되겠죠.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정리해 놓은 해설 내용인데요. 뭐 보기 더 편하긴 하네요. 직접 배우법을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를 완전 무시한 방법이다. 간단하고 정확도 신뢰도가 가장 낮은 방법이다. 단계 배우법은 두 개 절충한 거다. 상호 배우법은 완전히 인식한 거다. 그래서 복잡 정확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다. 네, 요거는 여기 해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부문 원가를요.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해서 한 번만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 번만 배부하는 거.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했다라는 거네요. 자, 배부 순서를 정하는 거 누구였어요? 그 단계배부법이었죠? 8번의 답은 3번. 근데 왜 한 번만 배우래요? 순서를 정해놨으니까 한 번만 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통과를 해서 배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빠른 순서라고 하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배부 순서가 정해졌겠죠. 그거를 한 번만 이렇게 배부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이쪽에 일단 좀 강조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조 부문의 순서를 정했다. 자,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는 배부 순서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배부를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부 순서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단계 배부법이 여기서 맞는 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는 경우래요.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직접 배부법은 상호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1번 맞죠? 자, 2번.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맞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비 총액은 모두 제조부문의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조부문의 배부 방법에 따라서 회사의 총이익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각각의 그 배부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 제품들의 그 이익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총이익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앞에서 봤었는데 어디였더라? 배부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아까 단계배부법 같은 경우 원가 계산이 다르게 나올 뿐이지 전체적인 통합한 회사의 이익은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직접 배부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단계 배부법은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죠?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럼 틀린 건 이미 4번일 거예요. 계산의 정확성은 직접 배부법이 제일 낮은 방법이었잖아요. 상호, 단계, 직접의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자, 11번.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 자, 이거는 지금 직접 배분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순서에 따라 배분하는 거 단계 배분법 맞죠? 자, 용역수수를 완전히 인식한다. 이거 나오면은 상호 배분법. 자,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일 것 같네요. 저 또 보도 못했죠. 그쵸? 네, 상호 배분법 요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근데 우리 이거 네, 이건 안 배웠어요. 그죠? 근데 왜 이게 나와요? 나머지가 다 맞는 거니까 그냥 모르더라도 4번 골라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 나와요? 이중 배분율법이 굳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배분율법이 있다 정도로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이 12번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 또 왔죠. 자, 주세원은 A, B 제조부문과 XY 보조부문이 있다. 각 부문의 용역 수수관계와 제조간접비 발생 원가가 다음과 같다.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고요. B 제조부문의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죠? 자, 일단은 어디에서 어디가 배부가 되는 건지 생각해 보자면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직접에다가 배부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보니까 B 제조 부문에 총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들어갈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단 제조 부문에서 자기 부문에서 발생을 한 게 B 제조 간접비를 따져 본다면 2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거를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을?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20만 원이 실제 어디에 또 들어갔냐면은 여기 이제 B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자기 부문 발생액이잖아요. 이 자체 B제조 간접비 자체를 만들 때 B제조 부문에 들어간 게 20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선 보실 때 X 부문의 자기 부문 발생액과 Y 부문의 자기 부문 발생액을 생각해서 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X 부문 배부액부터 보죠. X 부문은 자기 부문 발생액이 15만 원이죠. 근데 이 X 부문이 어디에 제공이 됐냐면 일단은 Y 부문에 제공이 됐겠죠. 그쵸? 그때 이제 Y 부문에 X 부문 제공된 게 200회 그리고 제조 부문에서는 300회, 700회가 X 부문에 제공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지금 보면은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에 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부문에 의해서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조 부문에 X가 배분이 된 거는 일단은 300회와 700회 그래서 1000회가 배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자기 부문 발생액 15만 원이 전체 이 제조 부문에서 1000회 중에서 B 제조 부문에 들어간 건 700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X 부문의 자기 부문 발생액 15만 원과 이제 제조 부문을 따져보는데 제조 부문은 1000회 중에 700회가 들어갔거든요. B 제조 부문에. 그래서 700회를 1000회 중에 700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X 제조 부문의 발생액이 B 제조 부문에 들어간 것만큼이 얼만큼 들어갔는지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5만 원에 여기 적으려는 건데 15만 원에 곱하기 700회 나누기 300, 700 하니까 1000회를 해보면 10만 5천 원어치. 이게 이제 10만 5천 원. 자, Y 부문도 지금 보면 자기 부문 발생액이 25만 원이 있어요. 이 25만 원이 실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X에 500회가 들어가고 A, B에 500회, 1500회가 들어갔는데 이 제조 부문 중에 B 제조 부문에 들어간 거는 1500회가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Y 부문이 25만 원 에다가 지금 B 제조 부문에는 1500회가 들어갔죠. 그래서 1500회 나누기 A 제조 부문과 B 제조 부문 하니까 500회 플러스 1500회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25만 원 곱하기 1500 나누기 1500, 500 하니까는 2000이죠? 2000으로 계산해보면 18만 7,500원. 그리고 B 제조 부문 자기 부문 발생액이 있었죠? B 제조 부문은 20만 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B 제조 부문의 총 제조 간접비는 자기한테 들어간 발생액 20만 원과 그리고 이 보조 부문 X가 제조에 발생한 700회 얼마? 아까 10만 5천 원. 그리고 Y 보조 부문이 B 제조 부문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한 18만 7,500원을 더하면 답이 나와요.
얘네를 더해보면은 49만 2,500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제조간접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식과 좀 비슷하죠? 네. 저기서 그 학비가 1,200하고 2,500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 들어간 거. 얘네들. 네. 보조 부문의 비용을 전부 다 제조 부문에 배부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어쨌든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이 1,200이 네, 1,000에. 아니라 1,000인 거예요. 네, 맞아요. 200이랑 상관이 없다. 얘는 상관없는 거예요.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조 부문만 따지는 거죠. 선생님 저 시험에서 네. 단계 배분법이랑 상용 배분법도 혹시 써하는 거나요? 거의 직접 배부법이 많이 나와요. 자, 요 뒤에가 지금 보면은 얘도 이제 직접 배부법이죠. 단계나 상용 나오는 거 뭐라고 단기나 상호가 나오면 근데 쉬운 건 직접 배부법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접 배부법으로 나와요. 단계나 상호 배부법으로는 계산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식에서는 직접 배부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13번 할게요.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했대요. 얘도 똑같죠? 자, 수선에서 조립 부문으로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를 원해요. 자, 그럼 수선 부분의 제조 간접비가 원래 8만 원인데 얘가 이제 제조 부문 중에 조립 부문에 들어가는 거는 총 80분의 40이죠. 그쵸? 그러면 예, 절반.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일단 전체가 아까 제조간접비 수선 부문이 8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8만 원을 곱하기 얘가 지금 보니까 조립 부문에 들어간 게 40이잖아요. 그러니까 40% 그리고 나누기 40, 40이니까 8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가 되나요? 잠시만. 8만원 곱하기 0.4 나누기 0.8 4만원. 답은 3번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총도 100%가 아니라 40가 있어야 네, 요거 두 개만. 상관이 네, 얘는 상관없고 똑같은 문제. 자, 14번. 요소별 원가 계산에 있어 발생하는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배부 차이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상호배부법이라는 것은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여기서는 3번 상호배부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15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에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것. 직접 단계 상호 빼고 나머지. 비례배부법이 되겠죠? 자, 16번. 다음은 보조부문비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중 배분율법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니요, 적용이 돼요. 얘네가요, 이중 배분율은 배분을 2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뭐 2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니까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원가 행태에 대한 배분 방법은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고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비를 용역 수수 관계에 따라서 다른 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더라. 그쵸? 다 배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수수 관계를 모두 다 따진다라 했으니까.
자, 이중배분율법은 원가 행태에 따라 배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배분율법도요. 결론적으로는 단일배분율법과 같이 이런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 네, 왜냐하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응? 원가 행태에 따라 배분 기준을 달리 네, 이거는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직접비냐 고정비냐 뭐 이런 것들이 행태잖아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배분 기준을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개별 원가 계산 설명하기보다 우리 그 실기에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 개별 원가 계산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그럼 진도는 여기까지 일단 나가고 지금 12시 9분이니까요. 조금 쉬셨다가 실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개별 원가랑 그렇죠. 개별 원가, 종합 원가에서 원가 부분은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간다면 근데 이게 꼭 이게 푸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빨리 갈래도 빨리 가기 좀 힘들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하면은 이 이론 부분은 끝나요. 근데 이거 통과 문제 풀면서 앞에는 더 이해가 되는 네, 그래서 또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설명은 할 건데 대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어진다는 거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12시 20분에는 저희 실기 들어갈게요. 실기는 저번에 우리 나눠가지고 오셨던 거 있죠? 2월달 분계들을 쫙 해볼 예정입니다.